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8월의 연설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용으로 정리드린 것은 테이퍼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고, 이 의견과 반대로 갈 시에는 그간의 파월의 행적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주로 썼으므로 시장에는 패닉을 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확실하게 간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택 쪽 모기지부터 건들 확률이 다분하고 당장 다음 달이 아닌 기간은 넉넉하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파월의 입에서 정말 구체적인 표현이 나온다면요. 제 예상은 미언급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대비를 해야 하므로 과거의 테이퍼링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체크하면서 이번 달이 아니라면 FOMC 일정이 있는 9월과 11월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나스닥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날에 발표를 했고, 이 실질적인 시행은 7개월 뒤인 12월 달에 실행을 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하락량은 꽤나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본격적인 조정은 3-4주 뒤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량이 낮은 것은 아마도 연준에서 유동성을 크게 공급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인 M2를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안 풀기도 했고, 또 기간상으로 QE를 한 직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테이퍼링을 실시했으므로 타격은 마이너스 7%가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낮았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공포보다는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좋겠죠. 이 시장에 풀려버린 유동성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으며 투자 상품으로 들어간 액수가 많기 때문에 테이퍼링 언급 시에 발생하는 이 조정에 대해서는 과거의 7%보다는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4주 이후부터는 하락장을 극복하며 상승이 진행되고 이 하락량을 극복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실행까지도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테이퍼링이 만약 언급이 된다면 조정에 잘 주워 담으셔서 수익을 내보시고요. 아니라면 정말 장투로서 여러분들이 주셔서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47K, 48K 부근에서 버티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버티고 있다, 버티다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관망하는 사람들의 매도 매물과 그리고 지금이 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수 매물, 이런 것들이 교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조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가장 무난하게는 42K 또는 42.5K를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전에 매물대가 44K부터 45K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정이 심하실 때는 이 부근에서부터 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장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되었던 간에 저는 지지 이후에는 반등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정 이후에는 흐르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시에 급반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장세를 정리했으니 앞으로 9월 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하는 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이낸스 NFT와 솔라나 기반 디파이는 계속 1, 2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코인이 이렇게 불안정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업비트의 세럼 코인도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서야 바이낸스와 업비트를 동시에 보는 의미가 생기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솔라나 에코시스템에 있는 코인이라면 다른 코인보다는 장세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정리해 드렸었던 게 A다보다 높은 기업의 수급량과 일주일간의 수급량과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는 초창기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온 놈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디파이 쪽을 주로 봐주시고 여기서 좀 남는다 싶으시면은 뭐 NFT나 원래 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이 C98을 매수했었는데 상장 직후에 매물대가 깔리는 모습, 상장 직후 빔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물대가 깔리는 모습이 조금 마음에 들고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라 조금 넣어봤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큰 상승률을 먹고 나왔고요. 다시 재진입하는 제 입장에서는 솔라나 코인 중에 탈놈들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애매하게 조커식으로 잡는 것보다는 솔라나가 올라갈 때 장세를 잘 받는 놈들을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 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루나 코인 상승률 좋고 AR 상승률이 좋고요. 세럼 또 밑으로 내려보면은 레이디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럼 위에 정도는 제 생각에는 뭐가 되었던지 간에 나쁘지는 않다. 여기는 다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인을 상대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나는 여러분들이 솔라나에 들어가셨다면 안 들어가셔도 좋고 솔라나를 만약에 놓쳤다면 조정에 루나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더나 에이다 같이 루나가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이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은 지지가 어디에 형성될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시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엑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매물대 깔리는 거 잘 보고 저가보다는 조금 더 밑에 손절가를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래프 GRT의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놈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고를 노리시고 매수를 진입하시는 거면은 저라면은 천천히 스윙 형태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눈에는 이 그래프가 없습니다. 이 뒤에 차트가 없고 저 또한 없지만 이 매물대도 그리 멀지 않고 지금 7월 20일 이후에 이 상승량도 충분하지 않아서 스윙으로 들어가 본다면 저는 GRT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AR과 오디오인데 이 AR과 오디오는 디파이 성격보다는 솔라나 시스템에 있는 저장형 메타 또 음원 NFT 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디파이 외에 준비해 보실 분들이 있으시면 매수해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디파이 코인이 되겠는데 이 디파이 코인 중에 렌 코인 지금 당장 유망하기보다 이 솔라나에 대한 수급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준비하기 좋은 코인으로서 저라면 매수할 때 현재가부터 0.43달러까지 여기까지 분할 매수 생각하면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업비트 잡고 불장 이 오기 전보다 렌 코인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12월, 1월, 심지어 2월에 그냥 끝을 내버렸어요. 이렇게 빨리 시작을 했으니까 업비트보다는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레이디움이 되겠는데요. 이 레이디움은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코인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빔 형태로 이 상승이 진행되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비트 조정에 맞게 이 전 매물대를 크게 안 건들면서 만약에 조정에 지지를 해준다면 저는 매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빠지다가 올라가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후에 이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가 세럼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업비트에 있는 세럼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럼 코인은 거래 대금이 바이낸스 주도보다는 거래 이 시장을 눌러보면은 바이낸스보다 업비트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배 이상이 넘어가죠. 그래서 업비트가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라면은 이 세럼의 상징적인 가격인 10,000원대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10,000원대 이하의 큰 저항이 왔었고 이게 비트장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10,000원대를 깨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 7,100원 여기를 근거를 잡고 매수에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타신 분들도 있고 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타셨으면 수익화 해주시고요. 아니라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너무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그리는 그림이 맞다면 10,000원대 이곳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뭐 조정이 몇 번 오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반복적으로 이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승량이 커서 고점마저 넘겨준다면 일부 비중은 매도하고 오래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매도를 할 거고 이쪽에서도 매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 취향이 너무 디파이 쪽으로 향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저는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코인 외에도 C98 같이 상승량이 좋게 나오는 코인은 솔라나 에코시스템 중에서 디파이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저장해 놓으셨다가 좀 눈에 띄는 코인들 있으시면은 매매 근거 잡으셔서, 제가 이전까지 교육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매 근거를 잡으셔서 매수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에 뭐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라 이런 게 저번에 업비트 공지 때부터 조금은 좀 어려워서 좀 애매하게 표현을 드렸나 좀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는 잘 따라오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우신 거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이오스를 질문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 영상에 맞게 좀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보니까 한 9시쯤에 영상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로부터 2시간 뒤에 있는 이 잭슨홀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